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천세관 마약 사건.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규모 마약이 국내로 유입됐는데 정작 수사 상황은 묘하게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백혜룡 경정은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마약 수사를 덮은 수사 당국이 셀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임은정 검사가 나서보려 해도 인사권이 없어 손발이 묶여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 상황까지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의 배후에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있다는 폭로입니다. 백경정은 국정원 개입 없이는 이렇게 대규모로 마약이 들어올 수 없다며 국정원장 조사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는 추가로 김충식이 세관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수첩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대한 커넥션.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공허한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백혜룡 경정과 최혁진 의원의 폭로, 그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죠. 남부청이죠. 거기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특검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특검팀 어디에서도 수사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왜 안 합니까? 수사? 저도 지금 그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 상임위에서 그 마약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특정하면서 거론을 했잖아요. 그때 백혜룡 경정도 증언석에 서서 답변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이유는 되게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든 뭐 경찰이든 어디서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수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외압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국회에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해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명분이 돼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해주게 되면 수사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수사가 진척이 되는데 이 마약 사건 수사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이름까지 다 특정하고 관련된 정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 네. 열흘 지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수사가 어디서 본격적으로 착수됐다는 얘기를 듣질 못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의 손을 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가봅시다. 현재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권을 받아서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말을 해갖고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뭐 얘기가 없습니다. 성과도 없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수팀의 네. 합동 수사팀이죠. 네. 이 구성 자체의 하자가 심각합니다. 일단은 합수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의체예요. 예. 근데 수사협의체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검찰이 알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예. 세관이 들어오라 해갖고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검찰개혁 TF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어디서라도 지시 내는 게 없는 거죠. 자기들이. 검찰에서 대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인천지검, 중앙지검에서 이 마약 사건을 마약 게이트를 덮었는데 덮었던 자들이 셀프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도둑이 네. 예, 스스로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사협의체는 반드시 수사협의회를 거쳐서 안건을 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정해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한 다음에 꾸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지만 그 합수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지금 심우정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네. 노만석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 있죠. 신준호 마약기획관 마약 게이트 직접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약기획관이 또 바뀌었어요. 김현실로. 네. 이 사람도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수팀 단장이 신준호와 함께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진급한 사람, 승진한 사람이에요. 뇌물 받아 뇌물이죠. 임국권. 예,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하면 승진이 그게 뇌물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경찰 지휘부로 가보면 네. 그때 전부 직대 체제였어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김병찬 수사국장이 직대하고 있었고 서울청은 박현수 서울청장이 직대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란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정의를 실현하겠다 모여가지고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모였을 거예요. 하루 만에 이 합수팀이 탄생을 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불법 단체예요, 불법 단체.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한테도 이 지휘 감독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불법 단체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윤호중 해안부 장관님도 관리 감독권이 없는 거예요. 뭐 불법 단체를 장관이 관리 감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정 검사장께 수사 지휘권이 부여된 것은 그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독이죠. 예. 어차피 이문정 검사장이 의지가 있어도 밑에 지금 합수팀 구성 자체는 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수사팀에서 마이크를 예. 덮어준 사람들이 스스로를 체포해서 검거해서 수사를 하겠냐고요. 태엽해도 수사 지휘권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문정 검사장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인사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인사권 안 줬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어. 예, 예. 두 명이 이제 나의 부하 직원이야. 예. 그리고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어. 예. 수사해 하는데 둘 다 안 해.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여기서부터 없는데.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내가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본인이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라인 타고 들어온 애들은 이걸 덮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곳곳에 섞여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수사가 될 리가 없겠네요. 당연히 안 하죠. 일단 그럼 저도 국회에서 이제 합수팀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합수팀 구성하는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윤국권 합수담장만 알죠. 그렇죠. 근데 검사들은 개개인이 단독제 독임제 행정관청입니다. 예, 그 스스로가 행정관청이에요. 행정관청이 그렇죠. 이름을 숨겨요. 본인의 존재 사실을 숨겨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것조차 기자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문정 검사께서 수사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교체를 해요? 있으나마나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독배네 독배. 그렇죠. 진짜? 도대체 전호모 구석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차량 네. 운행일지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관용 그러니까. 차량 운행일지. 그 불법인데. 예? 야. 세상에 없대요. 그렇게 위법한 그 합수단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독수독과라고 그러죠. 독나무에 독 예. 열매가 맺힌다고. 예. 네. 위법한 수사에서 위법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리는 거죠. 재판에 기소해봐야 니네들이 사물 관할이 없다, 사건 관할이 없다,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 결국 그 책임을 판사들로부터 추궁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합수팀은 빨리 해체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기록이 경찰에 있었어요. 경찰이 검찰에서 수사 기록 달란다고 이렇게 주는 경우는 위법하거든요. 이 경찰 지휘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위법합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볼 수 있는 것은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송치했을 때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송치했을 때 경찰이 다시 내려보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방법 외에는 경찰에 있는 기록을 검찰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건 위법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법리에 맞게 알려주시면은 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오히려 윤석열 때보다 지금이 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 기득권층, 특히 검찰 조직 내에 있는 기득권층이 더 목숨 걸고 덤비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약 외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순히 그냥 검찰이 개입돼서 검찰이 덮은 사건 된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 몰랐을까요, 과연? 제가 그 청문회장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언급하기도 했지만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마주치면서 내가 국정원장님 반드시 내가 부를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국정원이 공항을 열어주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그렇죠.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 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마약을 그래도 좀 이렇게 꼼꼼히 잘 숨겨서 들어왔으면 좀 이해할 만해. 그냥 몸에다 감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공항이 창설된 이후에 네. 몸에 4kg씩 참, 필로폰을 부착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시킨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예.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에 12번,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네.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무장공비들도 이렇게 못해요. 진짜. 아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사실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극단적으로 대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안 체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펑펑펑펑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도마 사이에 빈틈이 듬성듬성한 사이에 마약을 넣었는데 그게 그대로 통과돼서 들어온다? 야. 도마 하나에 예. 우리 동네 마트 가면 4,000원이면 사는데 말레이시아에서 4만 원 주고 수입하는 게 하나에 예, 예. 그게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하는 거죠. 저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게 그대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허술하다 그러면 사제폭탄이 수천 톤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누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최근에 예. 김포공항에서 마약 사범 예. 한 명이 검거가 됐는데 휴대용 캐리어 안에서 24kg의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36명이 연인으로 따지면 총인으로 따지면 36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부 다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번도 검사받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절반의 필로폰만 들어 있다고 쳐도 벌써 400kg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그다음에 생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과 방첩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백혜룡 수사팀에서 주창을 하고 국정원 개입됐다, 방첩사가 방기했다, 눈을 감았다 이렇게 주창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정원하고 방첩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마약 조직원들의 편을 들었고요. 대한민국에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국가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검찰이 보증을 서줬잖아요. 덮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도 검찰의 보증을 믿고 외압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덮고요. 관세청장이 조자룡 헝칼들치 나서가지고 우리가 12번 뚫린 것은 뭐 그렇게 됐는데 세관 우리 관세청 직원들이 공범에 가담한 건 아니다. 뭐 무슨 잘못이 있냐. 12번 뚫린 게 문제죠. 인식이 예. 관세청장의 인식, 기관장의 인식이 저 정도면 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그런 기관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없다는 수사도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대통령 일가가 마약 사업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해외에서 테러를 한국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약도 수백 킬로를 쉽게 들어가는 나라 같으면은 그냥 마약 봉투에 TNT 가루 잔뜩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안에서 뻥뻥 터트려도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 정도 사안으로 심각한 사항인데 국정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관세청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예? 경찰도, 검찰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게. 수사를 한 백경정만 좌천시키고 그러니까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 다 영전됐어요. 영전. 사건을 덮은 거로 의혹되는 사람들은 다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네. 수사를 방해하고. 예? 자, 문제는 왜 이게 이제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이라고 저희 열린검TV는 보고 있냐면은 김충식. 예.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감싸주고 감추려 하는 세력이 너무 이제 대놓고하게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캘린더 2023년 11월 달 캘린더에다가 이 말레이시아 310kg, 예. 310K라고 적어놓고 1차 55K라고 적은 이제 그 문구가 저희가 발견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마약으로 보고 그동안 쭉 보도를 했더니만 이 김충식이가 모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게 금이다.
예. 말레이시아에서 갖고 오다가 필리핀에 압수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금이면은 금액이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로 계산하면 480억 한 500억 가까이 된다고 480억 하셨어요.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네. 김충식 씨가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특검법 발의하고. 네. 저하고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녹음 다 있습니다.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열린공감 TV에서 캘린더에 있는 문자 네. 그 글자를 방송한 거는 자기 글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짜라는 식으로. 네. 근데 다른 무슨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유탐사요. 거기서는 내 글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이어도 문제잖아요. 뭐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을 경유하다가 뭐 압류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만약에 310kg 정도의 금을 갖고 오려다가 밀반이 팔려다가 잘못되면 이거 징역형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아, 이게 금이면. 지금 저도 그거 보고 상당히 예. 놀랐는데 이제 네. 김충식 씨 입장에서는 마약만 아니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그랬던 것 것 같아요. 네. 야, 그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렸을 때 네. 50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 무기까지 그래요? 처해질 예. 수 있어요. 그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네.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관세 포탈이 됐으면 예. 1억 원 이상의 관세 포탈이 이루어졌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세법 위반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10년 이상 무기징역 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이거 당장에 있는데 수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럼 금이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 당국에서 만약에 공항에서 한국인이 금을 밀수하다가 그걸 압류했다 그러면 아마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뉴스가 나왔을 거고. 필리핀에서 예. 도배했겠죠. 네. 그걸 만약에 최고 권력을 동원해서 막았다고 손 치더라도 아깝잖아요.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아니, 밀반이 폈을 가능성도 예. 있는 거고. 그러면 김충식 씨가 찾아오기 힘들면 저한테 양도를 해주시면 제가 찾아와가지고 그 비용을 제외하고 제가 국가에 예. 헌납하겠습니다. 야. 아니 이게 정말 이상한 게요. 네. 김충식의 비위 문제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같이 했고 그래서 국수본에 고발 조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돼가지고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고 네. 특검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공식 루트로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자백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방송에 나가서 내 자필이 맞고 금이다. 그러면 500억대가 가까운 금을 밀반이 팬 건지 뒤로 빼돌린지 모르지만은 압류를 당할 정도로 몰래 들고 다니다가 문제가 됐다라고 했으면 당장 수사를 해야 되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김충식을 건드리지 않아요. 자, 예? 오늘 저희가 또 최초로 하나 공개하겠는데요. 김충식의 또 비밀 노트에 보십시오. 전땡수 이건 국세청 뭐예요, 조사 이건? 3과장, 장땡수 인천공항 세관. 야, 이렇게 아예 이 사람들의 연락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도대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국세청 조사 3과장이라든가 인천공항 세관하고 저 장땡수라는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이 휴대폰 물품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관, 공항 세관에서 가장, 세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휴대폰가거든요. 아, 그래요 또? 거기서 마약 밀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고가품들 이런 예. 것들 밀수가 이루어지니까 밀수꾼들하고 잘 연결되면 돈이 되죠. 그래서 관세청 직원들은 사무관 시켜준다고 그래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무관 시켜주면 이제 뒤로 챙길 돈이 없구나. 행정 관리만 해야 되니까. 실제 그 현장 일에선 빠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6급 계장에 머무르려고 그렇게 오히려 진급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휴대폰과예요. 근데 그 휴대폰과하고 저기 장영수인가요? 네, 장 누군가요? 장땡수. 장땡수. 네. 네. 거기하고 연계돼서 이제 관세사일 거 아닙니까? 퇴직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부분은 네.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이제 019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과거 수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현재 퇴직하고 현재 세관 관련된 업무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글씨를 또 김충식 씨가 내가 안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잡힐 뭐 제가 썼다고 주장하면은 저랑 같이 또 이제 잡힐 뭐죠 검사 국적조사 조사해야겠죠. 하면 되죠. 자 현재 참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김충식 관련해서 제가 계속 그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고발 조치하고 하니까 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방송했던 곳하고 가까운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또 뭐 고발한다고 국회에도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고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들이 민주 뭐 진보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 진보 진영이면은 그 방송을 보시고 김충식이 내 글씨라 그랬고 네. 금이라고 했고 밀반입이든 뭐 유출이든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거를 문제 삼는 저를 고발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나온 김에 네. 왜 저를 고발하는지, 예? 저는 그거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들을 주장하는 거는 정천수가 사기꾼이고 네. 정천수가 다 조작한 거야. 예. 저 김충식의 문서도 다 내가 조작한 거야. 그래서 예. 내 조작한 걸 가지고 지금 최혁진 의원이나 백현영 의원이 속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고발하면서 같이 고발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이 아니라 본인들의 방송에 나가서 네. 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럼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럼 불법행위라는 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건 뭐죠? 저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네. 그 요즘 뭐 통일교가 목숨 걸고 이제 그 자기들 그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일환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